줄 테니까 너 내 앞에 와가지고 막 내 발로 기어다니고 강아지처럼 짖고 꼬리 흔들고 그래. 이렇게. 그런 돈 같은 사적인 혜택을 미끼로 다른 시민들이 굴종 뭐예요? 내 다리 가랑이 사이를 내 발로 기어가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굴종을 사버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뭐냐? 빈부격차가 줄어야 한다.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건 알겠죠?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자, 봐봐요. 여러분, 노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법. 여기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최대, 예를 들어 한 달에 최대한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죠? 일하는 사람들이 그 고용주 있죠?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과도하게 일을 시켜가지고 뭐 건강이 상한다거나 삶의 질을 훼손당한다거나 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런 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를 팔아버릴 정도로 자신의 삶을 파괴시킬 정도로 가난해가지고 일밖에 못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가난하면은 이렇게 자신을 팔아버려서 위에서 나온 거 있죠. 타인에게 예종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가난한 계층이 존재한다면. 자, 그러면 왜 부유하면 안 돼요? 부유할 수는 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한 국가에 10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국가가 가진 재산의 99%를 갖고 나머지 99명이 1%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빈부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그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이득을 줄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내가 원하는 말을 니들이 해라. 라고 말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 즉 여기 타인에게 예종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의적인 지배, 그 사람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즉 법이라는 우리가 모두가 약속한 하나의 규칙이 아닌 그 사람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도 자신을 팔아버릴 정도로 가난하거나 누구도 자신이 주는 이익을 미끼로 다른 사람들이 굴복하도록 부유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의로운 국가의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선생님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받은 감동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 부분들은 아까 그래서 설명을 했었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기존의 두 가지 자유의 개념과 이 공화주의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쓱 볼게요. 자, 소극적 자유 봐봐요. 소극적 자유에서는 이 법 있죠? 이것도 간섭이야. 이해가 되나요? 법도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있긴 있어야 돼. 뭐예요? 자신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대 만들고 경찰 만드는 정도의 이 야경 국가. 그래서 국가의 법에 의한 지배도 최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자유 침해를 왜 이게 최소화예요? 국가의 법에 의한 지배가? 국가가 건드리는 게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애초에 그렇게 내는 세금이 곧 자유라고 했죠. 내가 내는 돈이 그 세금을 내는 거를 축소시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극적 자유에서 이 법이라는 거 있죠. 법. 이거는 필요악이에요. 많으면 안 좋아. 많을수록 국가가 하는 역할이 커지잖아요. 그죠? 국가가 하는 역할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내 세금을 많이 가져가고 내 자유를 결국은 침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조금은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은 내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소극적 자유관에서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소극적 자유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적으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같은 평등에는 무관심해요. 어렵지 않죠? 적극적 자유 볼까요?
의지의 실현, 이게 바로 자유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실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세금을 많이 해야 돼. 그럼 부유층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의지, 뭘로 대변되는? 세금을 그만큼 내면 내 돈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특히 부유층은 다른 계층보다 세금을 높은 비율로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 침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줄여서 평등을 추구하지만 자유의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아까 과제로 냈었던 거죠? 자, 근데 공화주의의 자유 한번 봅시다. 타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받으면 안 돼. 자, 이게 공화주의의 자유의 개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대로 부려먹어서는 안 돼. 이게 공화주의의 자유예요. 핵심.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대로 부리면 안 돼. 그 대신에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운영할 하나의 규칙은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없는 사회는 없어. 자, 그럼 우리는 무엇에 의해 지배받아야 하느냐?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게 지배받아야 한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도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도 없게끔 평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법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자신이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내가 뭐 국방부 장관이라서 국회의원이라 대통령이라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그 정해진 법적인 권한을 쓰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권한에도 없는 힘을 발휘하여 어떤 인간을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이 공화주의의 자유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모두 충족이 되면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실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공화주의의 자유죠, 당연히. 소극적 자유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이해되나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사실 근데 이 공화주의에서는 자유와 평등은 똑같아요. 그걸 설명해 줄게요. 자, 지금까지 비교한 거 한번 요약해 봅시다. 소극적 자유에서의 자유는 뭐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 적극적 자유에서는 의지. 공화주의에서는 종속되지 않는 거. 다른 사람한테. 자, 평등에 대한 관점을 세 가지 자유관을 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나 볼까요? 소극적 자유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만 평등하게 주면 돼요. 즉, 얘 건들지만 않으면 돼. 방해만 안 하면 돼. 얘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 능력 잘 발휘하니까.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책낼 필요 없어요. 왜? 간섭 안 하면 되니까. 간섭하면 안 되잖아, 얘네들은. 그죠? 적극적 자유에서 뭘까요? 자유를 의지의 실현으로 바라보니까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죠? 도와주지 않으면 의지의 실현이 안 되고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지 못하니까 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 실현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평등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공화주의의 자유에선 볼까요? 평등은 뭐냐?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예요. 자, 봐봐요. 다른 사람에게 자의적으로 종속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평등하면 돼요. 모두가 법 앞에 똑같이 지배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즉, 누가 더 지위가 높고, 예를 들어 신문제 사회처럼 양반, 노비,